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누군가는 늘 더 많이 받고 누군가는 참고 살아야 하는 관계가 존재합니다. 딸을 가르고 손녀까지 가려대하던 한 외가에서 한 아이는 언제나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며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익숙한 부엌 풍경에서 시작됩니다. 외가에서 자는 날이면 이지연의 잠은 늘 깊지 않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둠에 잠겨 있을 시간, 방문 쪽에서 발소리가 먼저 들려오죠. 지연은 눈을 뜨기도 전에 문이 열리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이불 끝을 움켜쥔 채 몸을 굳히는 순간 김복래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 시간대에 들리는 발소리가 어떤 하루를 예고하는지 지연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냐? 얼른 밥해서 오빠랑 민재 식사 챙겨줘야지. 기집애가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지. 김복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짧게 숨을 고른 뒤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를 막 넘긴 때였습니다. 눈꺼풀은 무겁고 몸은 덜 깨어 있었지만 말대꾸를 할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슬리퍼를 끌고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불이 켜지자 차가운 싱크대와 식탁이 희미한 빛을 받았습니다. 지연은 먼저 쌀을 씻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국 냄새가 퍼질 걸 떠올리며 김치를 꺼내고 나물 반찬을 접시에 나눠 담았습니다. 냉장고 안쪽에 고기 반찬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연의 손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건 늘 오빠들 몫이라는 걸 오래전부터 몸으로 배워왔기 때문이죠. 거실 쪽은 아직 조용했습니다. 박지훈과 박지호는 여전히 이불 속에 있었고 막내 민재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복래는 부엌 문턱에 서서 지연의 손놀림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국을 한번 저어보고 반찬 접시의 위치를 다시 맞췄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왜 항상 자신만 먼저 깨워야 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 생각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오빠들과 민재가 하나둘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김복래는 냉장고 문을 열고 고기 반찬을 꺼냈습니다. 고기 접시는 자연스럽게 오빠들과 민재 쪽으로 놓였고 지연 앞에는 김치와 나물만 남았습니다. 지연은 고기 냄새가 코끝에 스쳐도 시선을 식탁 아래로 내렸습니다. 괜히 젓가락을 뻗었다가 핀잔을 듣던 기억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죠. 식사가 끝나자 접시와 냄비는 다시 지연 앞에 쌓였습니다. 오빠들과 민재는 소파로 옮겨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었고 김복래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물에 손을 담그며 그릇을 하나씩 씻어나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끝에 남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특별한 날의 일이 아니라 외가에서 늘 반복되던 풍경이라는 걸 지연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시간이 지나며 외가 집안에는 낮의 기운이 천천히 채워져 있습니다. 부엌과 거실은 정돈되어 있지만 지연의 몸에는 새벽부터 이어진 피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연은 작은 방 한쪽에 앉아 노트를 펼친 채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외가에 와 있는 날에도 공부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로 주변이 시끄러웠죠. 박지훈과 박지호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화면 쪽에 시선을 두고 있고 민재는 옆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문틈 사이를 한번 살핀 뒤 다시 문제집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괜히 눈이 마주치면 듣기 싫은 소리를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문제집으로 시선을 고정을 시켰죠. 잠시 뒤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박지호가 방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펼쳐진 문제집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호는 잠깐 서 있다가 가볍게 말을 던졌습니다. 또 공부야? 그렇게 해봐야 별 차이 없지 않냐? 지연은 고개를 들었다가 곧 시선을 낮췄습니다. 굳이 반응하지 않는 편이 상황을 빠르게 넘기는 방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그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은 듯 문턱에 기대서서 말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맨날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서 뭐 하려고 그래. 지연의 손끝이 연필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불편함이 조용히 올라오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고 그저 가만히 문제집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말을 섞는 순간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상황이 더 거칠어질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호는 문제집 제목을 훑으며 고개를 한번 저었습니다. 자신의 성적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이 뒤틀리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죠. 지연의 노력과 집중이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반복되었죠. 잠시 후 거실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과 민재는 텔레비전 이야기를 나누며 편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소리는 작은 방 안까지 또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지연은 다시 문제로 시선을 옮기며 마음을 다시 다 잡았습니다. 외가에 머무는 동안만큼은 이런 시선과 말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걸 스스로에게 되새어갔습니다. 그리고 외가에 머무는 날이 이어질수록 지연의 지갑은 점점 얇아졌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아둔 돈은 교재와 교통비, 작은 저축을 위해 아껴두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가에 오기만 하면 그 돈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흐름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 집에 들어설 때마다 지갑부터 신경 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언제 어떤 말로 돈 이야기가 나올지 이미 여러 차례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지연아, 지갑에 돈 좀 있지? 김복래의 말은 아무렇지 않은 일상 대화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은 잠시 손을 멈춘 채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대답을 미루는 순간 공기가 더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방 쪽으로 몸을 돌려 지퍼를 내렸습니다. 지갑을 꺼내 안쪽을 살핀 뒤 지폐 몇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둔 지폐는 곧 김복래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다음에 돌려주겠다는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손에는 가벼워진 지갑만 남았고 마음 안쪽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이런 장면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외가에 머무는 동안 비슷한 일이 반복되며 지연의 마음은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돈을 건네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애써야 했고 그 과정은 늘 피로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는 말 앞에서 선을 긋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가족이 함께 모이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봉투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복래는 봉투를 정리하며 손끝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박지훈과 박지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봉투는 자연스럽게 두 사람 앞에 놓였습니다. 이건 너희가 쓰면 된다. 김복래의 말은 단순했습니다. 지훈과 지호는 봉투를 챙긴 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연 쪽에는 아무런 봉투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본 채 서 있었습니다. 얼마 전 자신의 지갑에서 빠져나간 지폐들이 머릿속에서 겹쳐 떠올랐습니다. 손녀의 돈은 아무렇지 않게 가져가면서 오빠들에게는 거리낌 없이 챙기는 모습이 또렷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지연의 가슴 한쪽이 조용히 답답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유를 묻는 순간 분위기가 더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선을 낮추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쯤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외가에 가족이 모이는 날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차가 식탁 위에 놓여 있고 어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지연은 소파 끝자리에 앉아 손을 모은 채 거실 분위기를 조용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말 한마디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이미 여러 차례 겪은 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이야기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근처 상가 임대료, 주변 집값, 세금 같은 이야기들이 차례로 오갔습니다. 장미경은 최근에 정리한 개인적인 일을 자연스럽게 꺼냈습니다. 말투는 가볍게 들렸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쪽 명의로 남아있던 것도 다 정리됐어. 이제 전부 내 이름으로 맞춰졌대. 그 말이 거실의 남자 공기가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장미선은 찻잔을 쥔 손을 멈춘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 역시 그 말에 귀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전부 정리됐다는 말의 의미가 머릿속에서 빠르게 이어졌기 때문이죠. 장미선은 조심스럽게 추가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외조부모 명의로 남아있던 재산이 이미 오래전에 장미경 앞으로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증여 절차도 이미 끝난 상태였고 더 나눌 몫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미선의 표정에는 순간적인 굳음이 스쳤습니다.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마음 한켠에 품고 있던 기대가 조용히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에는 최근의 장면들이 차례로 겹쳐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이어지던 부엌일 늘 김치와 나물 위주로 채워졌던 식사 자리, 아무 말 없이 지갑을 내밀어야 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가져간 상태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내어주기만 했던 흐름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구조가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굳어졌다는 사실도 함께 인식되었습니다. 김복래는 이 대화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는 태도가 표정과 자세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는 장미선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말로는 공평함을 말해왔지만 실제 선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무릎 위에 올려둔 손끝을 천천히 맞물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물어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말들이 자신에게 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마음속에 하나의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집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스스로 지켜야 할 경계가 분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장미선 가족의 외가 방문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주말마다 이어지던 왕래가 끊기고 집안에는 이전보다 조용한 시간이 늘었습니다. 지연은 외가 이야기가 오를 때마다 어깨가 먼저 굳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안도감이 자리했지만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거실에는 조용한 공기가 이어졌습니다. 장미선은 소파에 앉아 지연 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 외가 이야기만 나와도 긴장하는 것 같더라. 지연은 잠시 말을 고르며 손끝을 맞물렸습니다. 쉽게 꺼내기 어려웠던 기억들이 마음 안쪽에서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엄마, 거기 있으면 늘 숨이 막혔어요. 짧은 한마디에 장미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떤 게 그렇게 힘들었어? 지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새벽마다 깨워서 밥 준비하라고 했고요. 저는 늘 김치나 나물만 먹었어요. 고기는 오빠들 몫이었고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돈도요. 할머니가 지갑에 돈 있냐고 하면 그냥 꺼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장미선은 입술을 꾹 다문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준영 역시 팔짱을 낀 채 시선을 떨군 상태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우 오빠는 공부 얘기만 나오면 괜히 시비를 걸었어요.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하나하나 따졌고요. 지연의 말이 끝나자 거실안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계속 참고 있었단 말이냐? 지연은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말해봐야 달라질 것 같지 않았어요. 장미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잠시 침을 삼킨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내 얘기를 더 일찍 들어줬어야 했는데. 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요. 이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자리 억지로 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 선부터 지키자. 지연의 어깨에 걸려있던 힘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제대로 닿았다는 느낌이 마음 안쪽에 조용히 남았습니다. 지연의 마음에 남아있던 안도감은 며칠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집안에서 지연의 표정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고 말수도 자연스럽게 늘었습니다. 아침에 서두를 필요도 없었고 식사 시간에도 눈치를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의 리듬을 지켜가는 시간이 처음으로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식탁에 앉아 문제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미선이 물을 한 컵 건네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좀 편해 보인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있으니까 마음이 좀 가벼워요. 그 대답을 들은 장미선의 표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김복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미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받았습니다. 요즘 왜 통 얼굴 안 비치냐? 장미선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차분했습니다. 요즘 지연 일정이 좀 바빠요. 그래도 주말에는 한번 와야지. 장미선은 짧은 침묵 끝에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통화는 그 말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혁이 장미선 쪽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잘한 선택 같아. 장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이 표정이 달라졌어.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공유되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는 삶보다 지켜야 할 사람을 먼저 지키는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며칠 뒤 이준혁은 필요한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김복래 집에 잠깐 들렀습니다. 물건을 내려두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준혁은 예의 있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김복래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는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준혁은 장미선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어. 장미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지연부터 지켜야지. 그 말은 두 사람의 선택을 다시 한번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외가를 찾는 발걸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이어지던 방문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전화도 예전보다 드물어졌습니다. 집안에는 사람 소리보다 텔레비전 소리만 길게 남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김복래는 혼자 앉아 채널만 넘기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몸 상태에도 변화가 쌓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점점 부담으로 남았고 집 안정리에도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장 보러 나가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집안에서 생활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졌고 요양보호사 최은정이 함께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최은정은 며칠 동안 김복래의 생활 리듬과 말투를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요구가 잦은 말투, 날이 선 표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어느 오후 차를 마시던 자리에서 최은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사님, 가족분들은 자주 오세요? 김복래는 잠시 입술을 다문 채 창가 쪽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큰애는 바쁘다고 얼굴도 안 비추고 작은애는 요즘 와보지도 않더라. 그래도 연락은 가끔 하시죠. 김복래는 짧게 코웃음을 치듯 숨을 내쉰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들락거리더니 요즘은 다들 자기 살기 바쁜 모양이야. 대화는 그 말로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김복래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번호를 훑다가도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화면을 끄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먼저 부를 사람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현실이 조금씩 실감으로 남았습니다. 큰딸 쪽에서는 별다른 연락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재산 정리가 끝난 뒤 왕래는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바쁘다는 말이 늘 앞섰고 방문 일정은 좀처럼 맞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 쪽에서도 이전처럼 자주 얼굴을 비추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연락만 짧게 이어졌고 오래 머무는 방문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은정은 집안에 흐르는 정적을 매일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말소리보다 시계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김복래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 조용한 흐름은 하루아침에 생긴 변화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진 선택이 남긴 결과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예전의 소란 대신 적막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계절이 한 번 더 바뀌는 동안 김복래의 생활 반경은 눈에 띄게 좁아졌습니다.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는 시간이 잦아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하루 대부분을 채웠지만 집안 공기는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최은정은 매일 같은 시간에 김복래의 식사와 약을 챙기며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짧은 대화만 이어질 뿐 집안에 웃음이 머무는 시간은 드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미경은 장미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이어진 뒤 장미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요즘 엄마한테 얼굴 좀 비추지 그러냐? 너도 딸인데 얼굴도 비추고 엄마 말동무라도 해드려야지. 장미선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제일 많이 갔던 건 나였어. 그래도 미선이가 네가 더 신경을 써야지. 그 말에 장미선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언니가 재산 다 받아갔잖아. 그럼 언니가 알아서 해야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미경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미선은 숨을 한 번 고른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산 받아갈 땐 좋았지. 그런데 이제 엄마 챙기는 건 싫고? 장미경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장미선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싫으면 재산 다시 내놓으면 되잖아. 책임지기 싫으면 돌려놓는 게 맞지. 통화 너머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장미경은 짧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미경 쪽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눈에 띄게 줄었고 책임에 대한 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김복래의 하루는 여전히 최은정과 함께 이어졌습니다. 집안에는 낮은 텔레비전 소리만 흐르고 사람의 발걸음은 쉽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나누어 대하며 쌓아온 시간은 결국 관계의 거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재산을 먼저 선택한 사람, 책임을 외면한 선택은 말년의 풍경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누구도 대신 짊어져 줄 수 없는 몫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차별과 편애로 쌓아 올린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잃고 곁에 남아줄 사람의 숫자를 바꾸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솔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